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요 영상 올라가면 토요일이면은 밤 9시 30분에 라이브에서 뵐 거예요. 국토부 장관 정해졌으니까 부동산 얘기할 거고요. 제가 며칠 전에 20대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섭다, 공포스럽다, 생존하고 싶다. 저는 속으로 더 큰 문제는 이분이 정상이라는 거. 밖에 나가면 안 이런 분이 많아요.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 지원금 받아야지 이러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 약간 이 근본적인 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볼 줄을 알아야지 앞으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못 보고 현재 정권한테 속아 넘어가면은 앞으로 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본질을 흐리거든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너 구독자 많이 올라갔더라, 조회수 많이 올라갔더라, 야, 돈 벌라 그랬지? 돈 벌어서 좋겠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다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렇죠? 제 본업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향을 받고 있죠. 며칠 전만 해도 이유도 몰라요.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싸하죠. 이거 당해보시면 압니다. 마이너스예요. 왜? 제 본업은 사업이니까. 그래서 사업하던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 쪽 일을 하시거나 유튜브를 하시거나 어쨌건 간에 사업하시던 분들은 정부랑 거꾸로 가지 않아요. 유튜브 뒤져보세요. 원래 부동산 얘기하던 분들 외에 빌라를 판다던가 뭘 지어가지고 파는 분들 있죠.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본업이 사업이니까. 저는 이렇게 됐네요. 전환길 선생님, 그분도 구독자 엄청 올라가고 조회수 엄청 올라갔으니까 돈 엄청 버셨겠네요. 유명해졌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분 본업이 뭐예요? 강사님이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알고 있던 그분 연봉이 50억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60억, 70억까지 갔겠죠? 플러스입니까? 본질은 뭐야? 이런 게 본질이에요. 그럼 선동을 뭐라고 합니까? 죄 봐라, 돈 벌려고 하는 거라, 유명해지지 않았냐.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확인해보면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한국 있잖아요. 돈 어디서 법니까? 돈. 정부가 벌어요? 개소리고요. 여러분이 벌어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정부가 돈을 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전부 기업이 버는 거예요. 기업이 버는 것도 내수는 별로 안 중요해요. 한국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별로 안 중요하고요.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와야 돼요. 이 달러 갖다 여러분이 먹고 쓰는 것 전부 다 사들이는 게 많아요. 한국은 자급자족이 안 돼요. 다 수입이에요. 달러 없으면 수입을 못해요. 석유도 수입해야 돼요. 여러분, 전기도 만드는 재료 다 외산이에요. 그럼 달러 없으면 안 되죠. 돈을 누가 벌어요? 기업. 그것도 대기업이 벌어요. 이런 게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들을 보세요. 법이 누구한테 유리해요? 여러분한테 유리하죠. 피고용인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럼 기업은 뭐예요? 고용주죠. 생각을 해보세요. 피고용인한테 강한 권력을 주고 혜택을 주면은 이 돈을 누가 돼요? 기업이 되죠. 그럼 기업하기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죠. 그럼 기업들은 수출을 덜 해요. 그럼 한국은 가난해져요. 한국이 지금까지 잘 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빡세게 일해서. 빡세게 일해서 기업이 실적이 좋으니까 여태까지 계속 성장하면서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이거를 지금 가라앉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가 더 잘 살게 될까요? 불가능해요. 근본을 보세요. 근본은 대기업이에요. 근본은 달러를 벌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내리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세 협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관세 협상 안 되고 있죠. 그럼 기업들은 더 힘들어져요. 그럼 국가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런 본질을 못 보고 그럴싸한 얘기에 속아 넘어가면 답이 없다고요. 그럴싸한 얘기가 뭐냐고요? 과로사회 탈출, 일 덜 해도 된다, 기업의 탐욕이다, 주 4일째 해라, 최저시급 올려라, 있잖아요. 주휴수당, 돈 더 줘라, 일 덜 해라,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생존법은 뭐예요? 본질적인 걸 보면 답이 나와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앞으로 국가의 체력을 가라앉힐 거예요. 그리고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낼 거예요. 화폐를 왜 찍어내요? 살포해야 되니까. 그럼 인플레이션 일어나잖아요. 인플레이션 방어 어떻게 합니까? 화폐 가치 하락의 방어 어떻게 합니까? 자산을 취득하고 있으면 돼요. 또는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산은 뭐예요? 부동산 같은 겁니다. 부동산 어떻게 사요? 목돈으로 삽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대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거나. 근데 이건 안 돼요. 두 번째는 빨리 목돈을 모아야 돼요.
빨리 목돈 어떻게 모읍니까? 정부가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꾸로 가면 됩니다. 일을 더 하면 됩니다. 지금은요, 젊은 분들, 지금 생존하고 싶으면, 저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생존하고 싶으면은 3잡, 4잡 뛰어야 돼요. 잠 줄이세요. 밥도 줄이세요. 다 해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목돈을 빨리 모으세요. 그리고 빨리 자산을 취득하세요.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알아요, 나도.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 이거 말고 방법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저한테.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면 된다고요? 안 해봤겠어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영역이면은 일할 필요가 없죠. 어른들이 밖에 나가서 왜 힘들게 일하겠어요? 여러분, 코인이랑 주식으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면요, 일을 하는 게 바보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요. 여러분이 목돈을 확실히 모으는 방법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보다 시간이 없다고요. 현 정권은 국가의 시간을 갉아먹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간이 더 없어요. 빨리 목돈을 만들어서 빨리 자산을 취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본질을 가지고 보면은 정의롭다, 착해 보인다, 혜택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보면은 나라 경제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젊은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공포를 느끼냐면은 한국 내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보면은 이게 자국민이 쪼그라드는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프랑스가 어디에 눌리고 있냐면 이민자한테 눌리고 있어요. 미쳤죠? 이슬람, 무슬림, 여기에. 원래 자국민들이요. 이런 적이 없는데. 근데 왜 그랬냐면 막 받아들였어요. 이민 와라. 그리고 똑같이 대접해주겠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20대 분은 이 경험이 있어요. 한국은 중국인한테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아니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느 부분이 관대하지 않은데요. 최저시급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요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있죠? 이거 원래 개념에 국적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국가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일하지 마라. 억울한 거다. 희생당하지 마라. 너 피해자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가만히 있어라. 너네 잘못이 아니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중국 분들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시행 쪽을 하잖아요. 제가 알아요. 이분들은 일 독하게 합니다. 한 달에 500 이상 버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내 부동산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대출 땡겨옵니다. 지금 집 사요, 외국분들. 일부 지역은 빌라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면은 이 분양을 수분양자가 80%가 넘어요. 외국 사람이. 80%가 중국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그러면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이대로 흘러가면은 나중에 섞이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섞일 때, 여러분, 섞일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정당성이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를 받았을 때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섞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걸 얘기를 해보세요. 섞였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외국인이랑 한국인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때문에 녹였잖아요. 살살. 뇌가 꿀에 쩔었잖아요. 이길 수 있을까요? 사회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빡세게 사는 중앙아시아나 중국인 분들이 넘어와가지고 이거를 못 넘겨갈까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쭉 밀리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정권이, 특히 대통령이 친중이에요. 친중은 부족하다, 그죠? 친중. 아니, 그냥 중북. 총리도 마찬가지. 장관들 다 똑같습니다. 운동권. 그러면 이제 한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구 감소한다는 핑계로 중국인들 들어오고 법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깔려 죽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현재 정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남녀 갈등. 이거 아니라는 분들은 무조건 댓글 다하세요. 언제든지 반박해줄게요. 남녀 갈등 진짜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게 남녀 갈등이에요. 출산율 늘어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산율은 절대 늘어날 수 없어요. 이거 끝났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중국 분들 들어왔잖아요. 중국 분들 들어오고 한국 분들 계시는데 누가 더 애를 많이 낳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리 잡으면 누가 더 애를 많이 낳을까요? 중국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낳죠. 여기서 살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많이 낳을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잠식당하는 거예요. 물어보셨잖아요. 야, 뇌피셜 쓰지 마라. 한국을 어떻게 중국 아가리에 넣냐. 뇌피셜 쓰지 마라. 불가능하다고요? 그건 당신의 짧은 생각이야. 절대 아니야. 국가는 원래 이렇게 넘어가요.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조금씩. 이게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비커 안에 개구리. 불은 이미 켜졌어요. 비커는 따뜻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느려서 안 느껴지는데 이게 훨씬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물이 뜨거워지면 뛰쳐나가기도 하는데 천천히 뜨거워지고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면은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사우나에 몸 담그고 있다가 쪄 죽는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민한 분들이,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 현실을 아는 분들이 야, 비커가 뜨거워지고 있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절반 또는 그 이상의 국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왜냐면 나는 비커에서 나가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나가려면 다 같이 나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생각이. 비커에 이제 난 뜨겁다는 걸 알고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겠는데 비커에서 못 나가요. 몸뚱이가 엮여져 있어서. 그래서 젊은 분들은 생존하려면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고 듣기 쓰죠. 듣기 안 좋죠.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왜 이번 정권이 왜 이렇게 힘이 세겠어요? 달콤하니까. 듣기 좋으니까. 나처럼 뭔가 이렇게 꼰대 같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해준다잖아요. 엄마 아빠 같잖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는 거 아시죠? 다 사기고 다 거짓말이고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을.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발 본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앞으로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